친딸 아니잖아. 단 한마디가 모든 사람의 심장을 무너뜨렸습니다. 그 말은 은호의 내면 깊숙한 곳을 흔들어 놓았고 지역과 성재마저도 숨을 고르게 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지강호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속에 쌓인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어린 시절 자신이 받아야 할 사랑과 기회가 모두 누나에게로 향했다고 믿고 있었던 그는 억울함을 참지 못한 채 은호를 향해 날을 세웠습니다. 은호는 차갑게 던져진 그 말 앞에서 울고 싶었지만 끝내 눈물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늘 그랬듯 웃음 뒤에 숨어 버티는 선택을 한 것이었습니다. 카페 한쪽에 홀로 앉아 견적서를 정리하던 은호는 손끝이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마음은 무너져 내렸지만 아무렇지 않은 듯 메일을 보내는 자신을 보며 스스로도 낯설었습니다. 왜 나는 늘 괜찮은 척만 하는 걸까? 속으로만 중얼거렸습니다. 긍정적이고 밝은 모습은 사실 살아남기 위해 만들어낸 가면이었음을 이제야 드러내고 싶었지만 그럴 용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지역은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늘 비운을 선언하며 자유를 말하던 자신이었는데 은호의 흔들림 앞에서 떠오른 건 책임이라는 단어였습니다. 내가 얼마나 버텨왔는지 이제 알겠다. 그는 속으로 고백했습니다. 선배로서 지켜주지 못했던 시간들이 떠올라 미안했고 이제라도 곁을 지켜야 한다는 결심이 굳어졌습니다. 성재 또한 혼란스러웠습니다. 은호를 향한 마음은 분명했지만 아버지 박진석의 기대와 강압은 그를 옥죄고 있었습니다. 이빨 빠진 호랑이는 아무것도 못 먹는다. 넌 지금 뭘 먹을 거냐? 아버지의 목소리는 경고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성재의 마음속에는 다른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먹어도 배부르지 않아. 나는 내 사람과 함께 굶을지언정 그 사람을 버리지는 못해. 그는 결국 은호를 향해 말했습니다. 넌 내가 평생 경멸의 대상일지 몰라도 나한텐 그냥 지은호야. 은호는 짧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오늘은 그 말이 저한테 필요했어요. 그 사이 맘대로 집으로 날아든 한 통의 메일이 은호를 또 흔들었습니다. 초기 투자 2억, 옵션 3억. 달콤한 숫자였지만 조건에는 함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브랜드 IP 공동 소유, 의사결정권 공유. 은호는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내가 세운 이름인데 내 것이 아닌 게 되는 건가? 지역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허세 섞인 돈은 공기를 탁하게 만들어. 받아선 안 돼. 그러나 성재는 달랐습니다. 산소 대신 연료가 필요할 때도 있어. 중요한 건 우리가 그걸 버틸 수 있느냐는 거지. 은호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 심장이 진짜 내 것인지 확인해야겠어. 지강호의 분노는 여전히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돈 안 주면 집에서 못 살아. 그의 목소리는 집안을 흔들었고 정순이는 눈물 섞인 목소리로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상처는 내가 받았지만 지금은 내가 칼을 쥐고 있구나. 그 칼로 누나를 찌르지 마라. 그러나 지강호의 눈빛은 여전히 결핍과 억울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성재와 은호 사이에는 미묘한 공기가 흘렀습니다. 경멸과 동정, 사랑과 구원 사이에서 두 사람의 대화는 흔들렸고 은호는 스스로를 경멸하지 않게 만드는 한마디를 간절히 필요로 했습니다. 그 말은 성재에게서 나왔고 은호는 비로소 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압박은 성재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박진석은 아들에게 다시 기준을 강요했습니다. 결혼은 합의다. 내 엄마라 부를 여자를 인정하라. 성재는 목까지 차오른 말을 끝내 내뱉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말은 무겁게 내려앉았고 그 무게는 그를 짓눌렀습니다. 고성이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속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기준이 뭐든 결국 이 집안의 키는 내가 쥐고 있어. 투자자는 다시 조건을 수정해 제안했습니다. 공동 운영, 수익 5, 단 브랜드 방향성은 투자자가 주도. 지역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건 투자라는 이름으로 빼앗겠다는 거야. 그러나 성재는 잠시 침묵하다 말했습니다. 심장도 이식 수술을 받을 때가 있어. 문제는 우리가 그걸 견딜 수 있느냐는 거야. 은호는 눈을 감고 생각했습니다. 내 이름으로 세운 건데 내 이름이 사라지는 건 아닌가. 정순이는 은호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우리 집에 들어온 날 내 삶은 조금 구겨졌지만 동시에 펴졌어. 내 이름, 우리 집에서 처음으로 제대로 불린 이름이었단다. 은호는 눈물을 머금고 웃었습니다. 엄마, 저 이제 제 이름으로 살아볼래요.
그날 밤 성재는 박진석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빨 빠진 호랑이는 아무것도 못 먹는다. 넌 지금 뭘 먹고 살래? 성재는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굶어도 내 사람과 함께 먹겠습니다. 같은 시각 지혁은 은호에게 짧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만 나한테 기대. 은호는 답장을 보내지 않고 대신 속으로만 중얼거렸습니다. 경멸 대신 구원을 택하려면 먼저 나 자신을 용서해야 하는데. 창문을 닫으며 홀로 서 있는 은호의 뒷모습은 흔들리면서도 단단했습니다. 그 모습은 시비와의 시작을 알리는 듯 했습니다. 맘대로 집의 투자 계약서에 숨겨진 독소, 성재와 박진석의 갈등이 터져나가는 순간 지강호가 준비하는 두 번째 폭탄, 그리고 지혁과 은호의 감정선이 가속되는 과정. 모든 것이 한꺼번에 밀려드는 시비와는 결국 경멸과 구원, 사랑과 가족 사이에서 누가 먼저 무너지고 누가 끝까지 버틸지를 묻게 만들 것입니다. 사랑은 구원이 될까요? 아니면 또 다른 경멸의 이름이 될까요?